최근에 CJ가 예식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3월 3일자 기사인데, 여기 보시는 게 이 서울대에 있는 라쿠치나라고 하는 웨딩홀인데 예식 식당 운영 사업권을 따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식장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식장업이 딱 들어가 있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적용이 되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CJ가 요거를 알면서 요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왜 CJ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식장은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제외하고는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에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결혼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결혼의 시작은 일단 예식장을 잡고 날짜를 찍는 데서부터 결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혼이 과정 중에서 예식장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70년대엔 100만 명이었다가 현재는 30만 명밖에 출생아 수가 안 됩니다. 합계 출산율은 1명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혼인율 자체도 굉장히 낮죠.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는 그래도 한 40만 건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현재는 대략 한 25만 건 정도밖에 1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구 1000명당 혼인율,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 조혼인율도 80년대 10에서 지금은 5, 1000명 중에서 10명이 결혼하는 거죠. 이 5건의 결혼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이후로 3년 동안 예식장 산업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혼인 건수가 28만 건에서 25만 7천 건으로 줄었고, 예식장 비용은 더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 예식장 비용 자체가 5.9조 정도에서 3.4조, 대략적으로 한 40%가 축소됐죠. 이런데 산업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CJ가 여기에 뛰어드는 게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천주국조차도 혼인율이 하락하고 작은 결혼식이 이루어지면서 웨딩 산업이 줄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인율인데 90년대 10커플, 이야 이거 엄청 많이 하네. 10커플을 했다가 이제는 7커플 정도 하죠. 우리나라가 5커플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뭐 훨씬 많네요. 이게 히스패닉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타이밍상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호텔조차도 결혼식의 95%가 취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결혼해요 라고 결혼식도 이렇게 미루는 판에 왜 과연 CJ는 예식장업을 그것도 다시 진출하려고 하는 걸까? 그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오늘의 과제, 오늘의 주제죠.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일본을 봐야 됩니다. 일본.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 사회를 겪었고 산업 자체적으로도 조금 빠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웨딩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앞서 과연 이제 일본은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냐를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은 보통 1부, 2부로 결혼식을 나눠서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2부는 피로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파티스럽게 좀 결혼식을 하죠. 이런 식의 양식, 서양식 결혼식이 있고 우리가 전통 결혼하듯이 일본도 전통 결혼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와 결혼 모습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객 숫자입니다. 하객 숫자가 요 마지막 표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하객 숫자가 70명 밖에는 안 됩니다. 70명. 참고로 우리나라 결혼식의 하객 수는 대략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70명이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작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결혼식을 작게 한다고 결혼 비용을 적게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평균 결혼 비용이 대략 3,900만 원이에요. 3,900만 원이고, 이 하객 1인당, 하객이 약 70명 정도 되니까 하객 1인당 쓰는 결혼 비용이, 총 결혼 비용이 3,900만 원인데 하객이 70명 정도 되니까 하객 1인당 결혼 비용이 대충 55만 원인 거예요. 55만 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조사하면은 1인당 하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 무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일본의 하객들은 옷을 되게 정성 들여서 입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비싼 행사에 초대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충 가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이게 일본의 이제 결혼율인데, 또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똑같이 결혼율에 큰 하락을 겪는데, 70년대 중반에 연간 한 100만 건 정도의 혼인을 했다가 이제는 한 60만 건 정도로 시장이 한 40% 정도 줄었죠. 조혼율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12건에서 대략 5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랑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 시장 규모 자체의 모습도 비슷하게 흘렀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결혼 산업의 단계가 진행이 되었냐? 1960년대에 본격적인 이제 상업적 웨딩의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경제 호황과 함께 웨딩 산업에서도 좀 버블기가 있어요. 버블기가 있고, 그 다음이 거품 붕괴와 함께 이 결혼 웨딩 산업에서도 버블이 붕괴하는 기간이 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웨딩 산업이 양극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 버블기의 일본의 결혼식 모습인데, 보면은 막 곤돌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죠. 우리나라도 저기 강남에 이렇게 위에서 계단을 줄줄줄 타고 내려오는 결혼식이 화제가 됐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비슷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케이크도 엄청나게 큰 케이크를 쓰잖아요. 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이 과시적인 결혼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버블이 꺼지면서 웨딩 산업도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전의 결혼식이 부모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신랑 신부 중심으로 결혼식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결혼식으로 좀 많이 흐르고, 이른바 이제 이렇게 스몰 웨딩의 트렌드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모습도 이렇게 좀 달라지죠. 아까 같은 경우는 엄청 크고 화려하게 했는데 이제는 좀 작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결혼식이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아예 웨딩 산업 자체가 양극화돼 버려요. 결혼식을 포기하는 사람과 나만의 결혼식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수요로 나눠버리는 거죠. 사실 요거는 비단 웨딩 산업이 아니더라도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원래 산업 자체가 양극화되기 마련입니다. 요것도 웨딩 산업에서 똑같이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찾은 게 바로 이 TNG라는 일본의 결혼식 전문 회사입니다. Take and Give Needs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TNG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를 만든 게 노지라는 아저씨인데 72년생인가 그래요. 이 아저씨가 98년에 이 TNG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2000년 초반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혼인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웨딩 산업 자체의 사이즈는 줄고 있는데 어쨌든 결혼 비용 자체는 좀 증가를 하고 있으니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시장은 아니다. 근데 산업의 다이나믹스가 달라지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보시면 초청객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결혼에 드는 하객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하객 수가 2009년에 149명에서 현재 한 139명, 몇 명 정도 좀 줄었죠. 이게 일본의 웨딩 산업 구조인데, 요게 이제 그 전문 웨딩홀입니다. 전문 웨딩홀이고, 요거는 호텔, 요건 이제 그 게스트 하우스. 호텔은 너무 비싸고, 요거는 너무 저렴이고, 요 저렴이들이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여기와 여기로 넘어갈 테니 나는 여기를 공략을 해서 요 수요를 잡아먹겠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풍의 하우스 웨딩을 하는 이런 식의 웨딩홀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서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극적으로 M&A도 합니다. 굿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2005년에 사기도 했고요. 테이크 세컨드라는 회사도 이렇게 인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매장 웨딩홀을 넓히는 방법과 M&A를 하는 방법 양쪽을 다 활용을 하면서 사업의 사이즈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어떻게 되냐면 2015년에 590만엔,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5,900억 정도 있는데 2019년이에요. 이거는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2019년에 약 한 6,600억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 이익은 300억에서 420억으로 한 30% 성장을 했죠. 이 웨딩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집중화되니까 전체 시장 산업 규모 자체는 줄지 몰라도 집중화된 섹터를 잡은 이 대기업들은 이 안에서 파일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대략 아무튼 69개의 웨딩홀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만이랑 중국에도 진출합니다. 이 정말로 대기업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이 도쿄증권거래소 1부 리그, 우리로 치면은 코스피 상장 등을 하는데 상장 초기에는 시가총액이 2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약간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그 패착들이 생기면서 손이 좀 많이 망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죠. 어찌됐건 성공을 이뤄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결혼 시장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그 버블 붕괴기와 양극화되는 요 사이 경계점에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일본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건데 2019년 기사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신결혼 풍속도라는 기사에 보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고 누군가의 딸, 아들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독립을 선언한다 라는 의미를 이 젊은 요즘에 결혼하는 세대들이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혼의 중심이 부부에서 신랑 신부로 이동하고 있는 버블 붕괴기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죠.
또 하나의 트렌드, 이 스몰 웨딩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처음 스몰 웨딩이 나타난 게 2월의 이상순, 2013년 중반여 정도였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대단히 화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15년에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죠. 이 검색량을 보면은 이때 이나영, 이 원빈의 결혼 이후로 스몰 웨딩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버블 붕괴기, 작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15년이니까 우리는 요거보단 조금 더 이제 지난 상황이죠. 재미삼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듀오에서 2013년에 웨딩 플래너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최악이었던 신부와 최고였던 신부를 조사를 한 건데, 자, 최악 넘버 2가 누굴까요? 짜잔! 이민정입니다. 왜 이민정이냐면은, 이때 이 평에 의하면은 요 드레스의 길이와 이 풍성함이 너무 이게 커가지고 신부의 미모를 가려버렸다라는 평이었죠. 최악의 신부 넘버 1은 짜잔, 전지현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평은 요 소매의 길이와 요 드레스, 여기 사진은 보이지 않는데 드레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무언가 언밸런스하다, 이쁘지 않았다라는 평이었죠. 자, 그럼 거꾸로 최고의 신부는 누구였냐면은 유지태 씨의 와이프인 김효진이 최고의 신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결혼의 트렌드, 비혼에 대한 언급량이 스몰 웨딩이 활성화된 시점부터 같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웨딩 산업 2000년대 이후 일본 웨딩 산업이 양극화되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웨딩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기사인데, 특급 호텔에서 예식장 비용 2천만원과 필요한 비용 1,500만원, 3,50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7만원을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웨딩홀들도 양극화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건데, 이 어정쩡한 준고급형 웨딩홀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기사가 17년에 났습니다. 15년이 스몰 웨딩이었다면 17년부터는 양극화되는, 물론 이게 단계별로 딱딱딱 끊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혼재돼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례로, 다른 컴퍼니라고 이 청첩장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해. 이게 2010년도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기 시작을 하죠. 웨딩 산업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사업체들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이 결혼시장이, 우리나라 결혼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데, 까만 게 혼인 건수고 요 회색 막대는 출생 건수입니다. 이 출생 건수의 그래프를 28년 정도 뒤로 미룬 게 요 색깔 칠해진 회색인데, 결혼 종령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2010년부터 14년 사이 일인데 16년부터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혼인 정년기에 있는 애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2028년, 2030년까지 대략 한 10년은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혼인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혼인 비용이 늘어나면 10년 정도는 클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